안녕하세요. 태연쌤 라디오 테라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문법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왜 문법에 대해서 이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지? 이걸 김태연이 합니다. 이 문법 책에 있는 목차를 일단 같이 좀 보실까요? 1장은 뭐 비동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2장이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고, 시제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법책의 목차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책의 목차들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책의 목표는 뭐냐? 이 문법책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품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문법책에 나오는 이 목차에 있는 이런 것들은 품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품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때 필요한 것은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러면 문법책에 있는 건 품사 얘기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문장 성분이고, 문장 성분의 각각의 그 문장 성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데려다가 문장 성분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왜 in을 쓰지? o를 안 쓰고, 왜 to를 쓰지? 왜 ing를 쓰지? 이런 걸 모를 때 찾아가는 게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아니면 관사,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를 할 때는 문장 성분의 이해가 먼저고, 그리고 모를 때 품사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품사를 기준으로 하는 그 문법책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품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품사가 이렇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비교를 제가 해드릴게요. 요리 가지고 해드릴게요.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예요. 제가 맛있게 잘하는 김치찌개를 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영상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이런 거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나는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싶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이 알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세요.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요? 라고 했는데, 자, 먼저 김치찌개에는 김치가 들어가죠. 그리고 고춧가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넣겠죠. 어떤 분들은 설탕을 넣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마늘 넣고 양파도 필요하고요. 대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것들을 쭉 설명을 만약에 한 다음에, 그리고 자, 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거냐면요. 그리고 봄 김치는 어떻고 여름 김치 어떻고 김장은 어떻고 어떤 차이가 있고, 자, 이런 얘기 막 해요. 고춧가루는 어떤 종류가 있고, 김치찌개는 고운 고춧가루 넣을까요? 굵은 거 넣을까요? 섞어서 넣을까요? 이런 거 설명하고, 고춧가루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춧가루에다가 뭘 넣고 하면은 고추장이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마늘은 언제 심고 언제 수확했다가 빻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 복잡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물었을 때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데,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요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이 목차가 바로 문법책의 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영어회화를 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영어회화를 다시 좀 잘해보고 싶고, 외국도 가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가서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아니면 환불도 받고 교환도 하고, 이런 거 내가 영어로 유창하게 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많은 문법책에 있는 품사들에 대해서 들고 파가지고 이걸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비교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영상을 찾는데,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김치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 김치 두루치기, 김치전, 김치볶음, 김치국, 콩나물 김치국, 김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김치가 있으면 김치찌개만 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품사를 다 꿰고 있어야, 전체적인 그 품사를 다 알아야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고 알아듣고 싶은 말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냐 하면 그거에 필요한 문법, 그거에 필요한 품사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 끓이고 싶으면 그 방법만 알면 되듯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법책을 다시 내가 사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한 다음에 다시 회화를 할까? 자,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앞으로도 평생 영어는 못하실 예정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듣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법책에 나오는 그 품사의 그 리스트는 문법책에서는 품사의 쓰임이나 뭐 활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장 성분의 이해가 먼저 우리는 필요하다. 말하고 알아듣고 이럴 때 문장 성분은 뭐였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문장 성분 5개 가지고 어떤 거가 필요하면 1형식이라고 하고 뭐뭐가 필요하면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렇게 배웠었던 겁니다. 자, 나온 김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문법책에 나오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형식 문장이다. 1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동사는 사실은 서술어인데 서술어 이 얘기를 자 먼저 할까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요 두 가지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술어의 역할은 뭐가 하느냐면 동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고 동사는 서술어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동사고 동사가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라고 해도 되고 동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형식 문장에서는 주어하고 동사 하나 요것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되는데 주어 하나 동사 하나라고 해도 되고 주어 하나 서술어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형식 문장이고 자 이런 문장은 뭐가 있냐?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자 2형식 문장은 뭐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동사 때문이고 이런 동사들은 주어 다음에 동사만 쓰면 완전하게 의미가 전달돼요. 근데 어떤 동사들은 주어 다음에 동사만 쓰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어를 써야만 하는 게 2형식 문장이고 3형식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만 썼더니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 동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동사의 특성 때문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누구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이게 3형식이고 또 어떤 문장, 어떤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을 혹은 누구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뭐 때문이다? 동사 때문이에요. 이 동사의 특성상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것이 둘 다 있어야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4형식이고 5형식 문장 여기다 쓸게요. 5형식은 주어 쓴 다음에 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만 쓰니까 또 문장의 완성이 안 돼요. 의미가 뭔가 전달이 안 돼요. 왜? 이것도 이 동사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떤 문장에는 동사만 있어도 되고 어떤 문장에는 보어가 있어야 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2개 필요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이냐?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특성상 그런 겁니다. 5번째 5형식 문장이라는 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를 어떻게 라고 하는 목적, 무적이 아니라 목적, 보어라는 게 필요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목적어 하나, 목적 보어 이렇게 있는 게 5형식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그 1, 2, 3, 4, 5형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모르셔도
회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그 문법 책에 있는 그 품사들, 그 리스트, 거기에 있는 이 문법적인 지식을 다 몰라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 2, 3, 4, 5형식에 대한 이해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알아야만 또 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몰라도 되고 저것도 몰라도 되네. 뭘 알아야 되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지금 1, 2, 3, 4, 5형식을 했는데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말을 할 때 얼마나 간단한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취미로, 재미로 뭘 하세요? 라고 하시면 저는 I dance 라고 할 거예요. 저 춤춰요 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I가 주어입니다. dance는 동사예요.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서술어라고 해도 된다. 제 생각인데 서술어는 3글자고 동사는 2글자니까 이게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주어 동사 I dance.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되네요. 이게 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연쌤은 뭐 좋아하세요?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세요? 어떤 거 중에 뭐 좋아하냐고요? 과일이요? What fruits do you like? 어떤 과일 좋아하냐고요? I like, 지금은 여름이니까 watermelons. 수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어, 좋아한다, 동사, 수박을 을로 끝나면 목적어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3형식 문장이네요. 2형식 그 다음에 할게요. 2형식.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댄스 공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댄스를 배울 때도 지금 배우고 연습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아직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신납니다. 그럼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Wow, you look excited 라고 할 겁니다. 이 excited,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대1로 excited, 맨날 흥분했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건 신난 거고 기분 좋은 거고 업된 거고 뭐 흥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말로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You look excited. 어머, 정말 신나 보입니다. 이 말이에요. you는 주어고 look, 어때 보인다, 동사고. 근데 어때 보여요? excited 해 보여요. 이게 보어입니다. 자세하게는 주격 보어라고 하죠. 왜 주격 보어예요? you가 excited 해 보이니까.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해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문장. 주어 있어야 되고 동사 있어야 되고 보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장이 2형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 4, 5 남았죠? 자, 4형식 문장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콩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I make 콩이 뭘 만들어줘요? 스낵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 내가 주어, 만들어준다, 동사, 누구에게, 콩이에게, 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면 이거를 간접 목적어라 그래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누구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고 하면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식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있어야 되고 동사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4형식 문장이고 또 똑같은 메이크인데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요. 콩이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콩이는 저를 미소 짓게 만들어줘요. 깔깔 웃게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콩이 makes me happy 라고도 하고 콩이 makes me smile 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콩이가 주어, 만들어주죠. 동사, 누구를, 나를, 목적어. 근데 만약에 콩이 makes me 까지만 하면 말이 돼요. 콩이 makes me. 그럼 무슨 말이에요? 콩이가 나를 만들어? 뭔 말이지? 콩이가 나를 만든다? 이상한 말이에요. 콩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콩이가 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뒤에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였어요. 주격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왜 목적격 보어냐? 목적어가 해피해지고 목적어가 스마일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목적격 보어라고 말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 이게 5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1, 2, 3, 4, 5형식의 문장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빠진 게 있어요. 1, 2, 3, 4, 5형식 문장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까 문장 성분이 뭐뭐였다고요? 5개인데 뭐예요? 주어, 또 동사. 네. 다시 말해서 서술어. 원래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니까 주어, 서술어. 원래는 서술어가 맞아요. 또 뭐요? 보어, 또 목적어, 또 수식어. 이렇게 문장 성분은 5가지인데 왜 1, 2, 3, 4, 5형식 문장을 지금 쭉 만들었는데 수식어는 하나도 없어요? 예,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고명 같은 거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거는 필수 성분이고 수식어는 그냥 필요하면 쓰고 없어도 무방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문장 성분, 문장을 어떤 동사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예, 요 4가지만 갖고 하는 거지 수식어는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어요. 지금 볼게요. 제가 춤을 춥니다. I dance예요. 근데 제가 춤을 매일 춘다고 해볼까요? 저는 춤을 매일 춰요. 그러면 I dance 뒤에 every day 라고 해요. 이게 수식어예요. 그리고 내가 늘 춤을 춘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I always dance 라고 해요. 이것도 수식어예요. 그럼 만약에 뭐 일부러 문장을 만들고자 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춤을 춘다인데 나만 춤을 춰. 나만 춤을 춰? 이건 무슨 문맥이 있겠죠. 나랑 친구가 스튜디오에 갔는데 친구는 춤추기 싫대요. 네, 몸치래요. 그래서 저만 춤을 췄어요. 그럼 이제 과거가 되고 아니면 그냥 저만 춤을 춥니다. 친구는 안 추고요. 저만 춰요. 그럴 때는 only 소문자 only I dance죠. 이럴 때 주어 앞에 붙는 only도 수식어, dance 앞에 쓰는 always도 수식어, 문장 뒤에 쓴 everyday도 수식어. 이런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꾸자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식어입니다. 자, 두 번째 요것도 해볼게요. I like watermelons 할 때 내가 좋아하는데 수식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수박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아주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I like watermelons a lot. 이렇게. 아니면 I like watermelons very much.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더 보태기 위해서 뭔가 붙이고 싶으면 그런 거는 어디에 붙여도 다 수식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는 들어가지 않고. 또 정말 태연쌤 오늘 신나 보이세요? 그러면 you look excited. 근데 너무너무 excited 해보여요. 너무너무 excited 해보이면 you look very excited 하면 되죠. 아니면 진짜로 really도 많이 쓰니까 you look really excited 이래도 이것도 수식어 이것도 수식어 you 아니면 태연쌤은 언제 봐도 늘 신나 보여요.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듣는데 선생님은 늘 신나 보여요. 그러면 you always look excited. 이것도 수식어. 그럼 만약에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일까요?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태연쌤만 신나 보여요. 공연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nervous한데 떨린데 선생님만 오로지 당신만 excited 해 보인다 그러면 only you look excited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you look excited today 이렇게도 붙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다가 필요하면 뭐 주어 역할하는 그거 앞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문장 뒤에다가 목적어 앞에다가 보어 앞에다가 다 붙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식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부 다 수식어 넣을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문법 책에 있는 품사를 들고 파지 마세요. 그걸 전체를 다 알아야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품사보다는 먼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문장 성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대신 동사라고 쓸게요. 그냥 주어, 동사, 뭐 보어가 있어야 되냐, 목적어가 있어야 되냐, 그리고 수식어가 있어야 되냐, 요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1, 2, 3, 4, 5형식 요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 회화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혹은 무엇이 어쨌다. 어쨌다가 조금 과거 같군요. 어쨌다도 되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예, 누가 어쨌다, 누가 어떻게 한다, 무엇이 어쨌다, 무엇이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뭘 쓰고 동사 자리에 뭘 쓰고 그렇게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for your health? 건강을 위해서 뭐 하세요? 그러면 I swim. 문장 끝이죠. I dance. 문장 끝이죠. 전 걸어요. I walk. 끝났어요. 전 조깅해요. I jog.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회화예요. 그러면 저는 늘 조깅을 해요. I always jog. 저는 많이 걸어요. I walk a lot. 저는 일주일에 3번 수영해요. I swim 3 times a week. 저는 매일 춤춰요. I dance every day.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할 때 머릿속에 문장 성분의 개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보니까 콩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콩이가 자고 있다 그러면 콩이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니까 is sleeping 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콩이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단어가 적어도 좀 예외는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만해 뭐 그러면 아니면 뭐 누가 잔소리를 막 계속하면 그만해 뭐 진짜 그 입 닫아 뭐 그러면 그냥 stop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건 명령문인데 이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그냥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stop 이것만 가지고도. 근데 이런 걸 제외하고 점 찍는 끝에 점 찍는 문장이 완성되려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동사의 시제를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써도 문장을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다시 가져올게요. 누가 혹은 무엇이 어쨌다 어떻게 한다. 그 뒤에 무엇을이 필요하면 쓰고 누구를이 필요하면 쓰고 어떻게가 필요하면 쓰고 뭐하러가 필요하면 쓰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떻게 한다. 그것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문장을 붙여가면 돼요. 문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식어를 붙여가면 됩니다. 자, 제가 아주 긴 문장을 만들어 갈 건데 말을 하면서 지금 써볼게요. 제가 오늘 어디에 갔었냐면 댄스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뭐하러? 춤 연습하러. 근데 언제 갔냐? 왜 갔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 볼 거예요. 먼저 제가 댄스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영어로 I 갔으니까 went죠. 과거, 고유의 과거. I went 어디 갔어요? To the dance studio. 뭐 하러 갔어요? 연습하러 갔어요. To practice dancing. 근데 언제 갔냐면 아침 먹고 갔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먹습니다. 밥심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니까 after 먹는 거 have 써도 되죠. having breakfast. 근데 또 아침을 먹고 나서도 뭐뭐 하고 나서 그때 춤 연습하러 갔다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아침에 갔냐 점심에 갔냐 저녁에 갔냐도 말할 수 있죠. 아침 일찍 갔으면 early
in the morning. 자, 여기까지 해도 끝나도 돼요. 그냥 문장이. 근데 문장이 끝나는 건 I went to the dance studio. 여기서 마침표 찍어도 되고 to practice dancing. 여기서 찍어도 되고 after having breakfast. 여기서 찍어도 되고 early in the morning. 여기서 찍어도 돼요. 계속 지금 수식어를 붙여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또 붙일 거예요. 왜 내가 아침 일찍 아침 먹고 나서 춤 연습을 하러 댄스 스튜디오에 갔냐면 제가 아직 공연 앞두고 그렇게까지 충분히 완벽하게 영어가 아니라 댄스를 왈츠를 잘 추는 것 같지는 않아서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I thought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I was not good enough. 여기에 와서야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지금 생각을 해가면서 영어로 문장을 썼어요. 자, 요거 먼저 해볼까요? 아까 1, 2, 3, 4, 5형식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단어 수가 짧으면 1형식 아닐까? 단어 수가 많으면 5형식이 아닐까? 물론 단어 2개 있으면 1형식인 거고 4개 있으면 4형식이나 5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단어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그러면 5형식이에요? 아닙니다. 볼게요. 자, I는 뭐예요? 주어. went는 뭐예요? 갔다, 동사, 서술어, 동사. to the dance studio, 댄스 스튜디오로 수식어. 춤 연습하러 목적, 수식어. 아침 먹고 나서 이것도 수식어. 이것도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때를 나타내는 이것도 수식어. Because I thought I was not good enough.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것도 수식어. 그러니까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는 이것은 일형식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이게 몇 형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해보긴 했어요. 단어가 이렇게 많아도 일형식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하실 때 그 김태현의 Easy English 최고의 대화문 그 4권 시리즈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제가 학습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셨고 앞으로도 많이 사실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세요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일형식이에요. 일형식 문장인 거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 안 들어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몰리셔도 되고. 자, 이제 알아야 되는 품사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갔어. 어디로? 댄스 스튜디오로 라고 할 때 이 주어 I는 뭐냐면 품사로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중에서 내가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대명사예요. 그리고 went, 가다가 아니라 갔다죠. 그러니까 go의 과거형을 알아야 되죠. 이건 동사 파트예요. 그리고 to the dance studio, to는 전치사죠. 왜 전치사 중에 to를 써요? on을 안 쓰고 as를 안 쓰고 이거는 전치사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I went to the dance studio에서 to를 쓴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전치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 파트를 보셔야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는 어디로라고 할 때는 to를 쓰고 어디에서부터라고 할 때는 from을 쓰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몇 개 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방향을 얘기할 때 어디로라고 할 때는 to를 쓴다. 이렇게만 아셔도 나는 어디에 갔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the dance studio라고 할 때 이거는 댄스 그 스튜디오. 이거는 명사죠. 그리고 왜 더를 써요? 어를 안 쓰고 이거는 관사 파트예요. 내가 왜 더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관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떤 불특정 어떤 댄스 스튜디오이면 어를 쓰는 거고 제가 늘 가는 그 댄스 스튜디오 그러면 그 뭐뭐죠. 그 정해놓고 지정하고 지칭하고 이럴 때는 더를 쓰는 거예요. 그것만 아셔도 I went to the dance studio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늘 가는 쇼핑몰이 있어서 그 쇼핑몰에 뭐 사러 갔었다 라고 하려면 이걸 응용해서 I went to the shopping mall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뭐 하러
뭐뭐 하러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러라고 할 때 to를 썼어요. to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이 목적을 나타내는 건 부사적 용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to 부정사 파트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to practice가. 그리고 왜 dancing이라고 해요? 이건 동명사예요. 왜 to dance라고 하면 틀려요? 그냥 dance라고 하면 틀려요? 틀려요. 왜? practice의 목적어로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동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명사 파트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dance 쓰면 틀리고 to dance 써도 틀립니다. 자, 뭐 하고 나서 after having breakfast예요. after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 뒤에 having이라는 ing, 동명사가 왔다는 건 이게 전치사란 얘기예요. 접속사였다면 after I had breakfast라고 할 겁니다.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를 써요. 전치사면 동사에 ing를 붙이고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전치사랑 접속사라는 그 품사 파트 문법책에서 그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aving breakfast 여기 어를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할 때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렇게 쓴다.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어를 쓸 때는 보통 형용사를 보통 넣어서 그러니까 뭐 have a fancy breakfast 뭐 이런 식으로 have a fancy dinner 좀 근사하게 먹을 때 이럴 때 뭔가 형용사가 붙으면 어를 씁니다. 이런 거 이제 용법이 필요하다 알아야 되겠다 하면은 관사 파트로 가셔도 되고 형용사 파트로 가시면 되고 관사 파트로 가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때를 나타낼 때 내가 아침에 간다 그럴 때 in the morning이라고 한다. at the morning이 아니라 그죠? 전치사구, 관사구, 명사예요. 이게 내가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겠으면 이거는 전치사 쪽을 보셔야 돼요. 전치사 구에 들어가니까 at이라고 안 하고 in the morn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구 앞에 early라는 수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이 일찍이 되는 거고 because I thought 했으니까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because는 전치사가 될 수 없고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어죠. 주어 중에서도 대명사 thought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 동사 이거 시제를 알아야 thought를 쓸 수 있고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냐면 I was not good enough. 내가 지금 공연에 당장 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 뒤에 I was not good enough는 thought의 목적절입니다. 여기에 원래 대시 있었어요. 이게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근데 생략할 수 있다라고 문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넣는데 I was not, 얘 was를 왜 썼냐? 이게 시제일치예요. 앞에 thought라는 과거를 썼기 때문에 뒤에도 was라는 과거를 쓴다. 이게 시제일치라는 문장. 품사, 그 품사의 문법책에 시제일치라는 파트를 보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I was not good enough. 충분히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연에 출전해도 될 만큼 잘하는 게 good enough인데 이 good은 형용사고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이거는 부사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안에 대명사 있죠, 명사 있죠, 관사 있죠, 투부정사 있죠, 동명사 있고, 뭐 아까 관사 있고, 전치사, 접속사, 뭐 형용사, 부사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시제일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회화를 하기 위해서 모르겠어. 이 부분을 알고 싶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문법책에서 찾아가서 이해하고 내 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이런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문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연이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아니면 세계 여행하는 중에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화를 말하고 듣기, 회화를 잘하게 만들어주는데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을 알아야 회화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회화를 할 때 이걸 모르겠네, 그걸 찾아서 그걸 챙기면 되고 이걸 모르겠네, 그걸 찾아서 그걸 챙기면 돼요. 그걸 배우면 돼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회화를 위한 그래머 책을 김태연이 언젠가 출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에 와서 갑자기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화를 저는 잘하고 싶어요. 동시에 안 되네.
자,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요. 영어로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기를 잘하는데 문법, 그래머가 꼭 필요한가요? 자,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습니다. 자, yes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써가면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잘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쓴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그래머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게 yes고요. 언제는 no예요? 이럴 땐 no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누굴 만나서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요? Good morning 이라 그래요. 제가 여행을 어느 나라로 가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예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헤어질 때 인사. 이런 것들은 꼭 물어보고 누구를 만나도 현지인에게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아침 인사는 굿모닝이다라고 할 때 이 문법이 필요해요? 그냥 아침 인사는 굿모닝이에요.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바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친구랑 뭐 사 먹고 나서 이거 내가 낼게 그러면요. It's on me라 그래요. 이것도 굳이 그렇게 이거를 막 파헤쳐가지고 이건 대명사인데 비인칭 대명사라서 의미가 없고 is를 축약한 거고 오는 전치사인데 on을 쓰고 me는 대명사인데 목적격이고 전치사 뒤니까 목적격 써야 돼. 말 안 할래. 영어 안 할래. 하기 싫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거 good morning? good morning이구나. 헤어질 때 bye구나. 내가 낼게 it's on me구나. 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옆에 가까이 두세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앞으로도 늘 행복하고 즐겁게 잘 감사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 있죠. 그때가 좋았지가 뭐냐면 Those were the days라고 합니다. Those were the days. 그때가 좋았지.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이런 노래 있어요. 이 Those were the days가 그때가 좋았지. 정말 그리워. 이 말인데 이것도 굳이 대명사, 비동사, 과거, 관사, 명사의 복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그때가 좋았지가 Those were the days구나. 외워서 말하면 돼요. 요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I'm having the time of my life 라고 합니다. 아주 좋을 때 I'm having the time of my life. Have the time of my life가 아주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그냥 한 덩어리로 외우면 돼요. 이 한 문장을 I'm having the time of my life. 저 요새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좀 반대로 해볼까요? 그냥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좀 힘들어요.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아요 라는 것을 I'm just getting by 라고 합니다. 이 문장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겨우겨우 살아요. 이 말이 I'm just getting by다. 이렇게 한 문장짜리는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책도 많고요. 이 말은 이거다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해서 그냥 하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문법적인 지식은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화를 잘하는데 그래머가 필요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런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이 말은 이 말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래머를 모른 채로 이런 것만 계속 외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상대방이 하는 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응용도 해야 되고 좀 바꿔서 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뭘 모르면
그래머를 모르면. 그래서 그래머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머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다시 김치찌개로 와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기본적으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김치가 필요하고 재료,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를 넣고 없으면 참치 캔을 하나 따갖고 요걸 넣어도 되고 이것도 없으면 멸치만 넣어도 되고 그리고 넣으면 좋은 게 고춧가루, 그 다음에 김치가 많이 쉬면 설탕을 넣어도 되고 마늘 필요하고 대파, 양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간장도 조금 넣어주면 간장도 종류가 있죠. 진간장, 국간장. 이 중에서 국간장 아니고 진간장을 넣으면 좀 감칠맛이 올라온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겁나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머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끓일 때 설탕이 없다고 해서 매실청을 넣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들으시는 지금 당신이 이유 만약에 매실청 넣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요리 조금 네, 안 좋아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거일 수 있어요. 매실청은 설탕과 식초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매실청이 없으면 설탕하고 식초를 넣으면 되고 설탕 안 넣고 식초 안 넣고 동시에 매실청 하나만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매실청은 약간 새콤달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치찌개에다 설탕이 없다고 매실청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김치찌개는 식초를 넣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래머적인 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리에 대한 기본기가 조금 있으면 어떤 요리를 만들어도 이게 이렇겠지라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지금 영상을 보는데 참치액을 넣으라고 했는데 참치액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까나리 액젓을 좀 넣어도 될 게 왜 이렇게 동시에 안 되냐. 자, 까나리 액젓을 넣어도 되고 만약에 까나리 액젓이 없으면 멸치 액젓을 넣어도 되고 괜찮겠지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건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핵심은 그겁니다. 품사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회화를 위해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문장 성분을 가지고 1, 2, 3, 4, 5형식을 다 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어떻게 했다. 끝나면 되고 누가 어떻게 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누가 어때 보인다. 어때 보이는 거를 여기다 써야 되고 어떤 누가 어떻게 뭐뭐 했다. 어떤 무엇을 언제.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영상에서는 김태현의 Easy English 최고의 대화문 4권 시리즈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응용까지 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왜 문법책의 목차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왜 챕터 뭐에서는 이런 걸 배웠어야 되고 도대체가 이 뿌리가 뭔지 정체가 뭔지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를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문법을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보고 정말 행복하고 힘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